네, 안녕하세요. 정서역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마인드게임의 다양한 활동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기자비 글쓰기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에 대한 사랑과 격려를 유지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 혹은 격려라는 단어, 혹은 비슷하게 뭐 공감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 들으면 좀 오글거리시는 분도 있고, 뭔가 약간 어색하다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에게 사실은 이런 언어들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에 대한 사랑과 격려에 대한 언어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좀 더 잘 자신을 다독이고 공감하고 사랑하고 또 이렇게 격려해가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 대한 사랑과 격려를 유지하고 나에 대한 공감을 유지하는 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사랑과 격려를 유지하기 위한 한 방법론으로요. 오늘 자기자비 글쓰기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학습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과 격려를 유지한다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자기자비 글쓰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활동을 위한 주요 포인트들 좀 정리해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랑과 격려를 유지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이 좌절과 고통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데요. 인생이 평탄하면 좋을 텐데 좌절과 고통이라는 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가끔은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잘 되면 좋겠지만 아마도 그렇지 않게 될 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속성상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견디게 해주는 마지막 힘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나를 채찍질하고 냉혹한 언어를 나에게 내뱉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격려하고 따뜻한 언어들로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순간, 아주 절정에 다다른 순간에 어떤 역경을 극복해야 되는 어떤 그 과정, 그 순간에 옛날 영화 같은 경우, 옛날 드라마 같은 경우 보면 독백처럼 갑자기 어떤 언어들이 막 이야기들이 이제 소리처럼 들리는데요. 뭐 넌 할 수 있어, 넌 잘할 거야, 뭐 해낼 수 있어, 뭐 이렇게 연출되는 그런 장면들을 한 번쯤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처럼 사실은 내면에 어떤 따뜻한 언어들로 존재하는 언어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사람을 좀 더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나 힘을 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살아오면서 들었던 그 따뜻한 언어들이 저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었던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해줬던 학교 선생님들의 이야기들, 혹은 주변에 어떤 좋은 선생님들의 언어들,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어떤 긍정적인 자원으로 남겨져 있어서 제가 정말 어려운 순간에 그리고 좌절했던 순간에 고통스러운 순간에 저에게 자원으로서 마치 이렇게 제 마음속에서 들리는 언어와 같이 작용했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박하승 너는 할 수 있다. 하승이 너는 잘 해낼 거다. 나는 너를 믿는다. 라고 했던 그 언어들이 저에게 큰 힘으로 작용했던 것이지요. 아마도 이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이러한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자비 글쓰기는 이처럼 사랑과 격려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것인데요. 실제적인 내용들 우리가 같이 다뤄보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기자비 글쓰기는요.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건네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직면의 과정이라고 한다면요. 두 번째는 공감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요,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의 지시의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실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글을 쓰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건 자신에 대한 직면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스크립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부분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나 자신에게 수치심을 주고 불완전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불완전한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불완전한 것이란 것은 인간이라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부족함을 느끼거나 실패한 것처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인간다운 삶의 일부분입니다. 내가 완벽한 경험을 얻거나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여서 혹은 완벽히 준비되지
준비되지 않아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나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떠올리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거나 나쁘다고 생각할 때 나의 내면에서는 어떤 감정이 떠오릅니까? 슬프거나 우울할 수도 있고 짜증나거나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피하거나 바꾸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가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느껴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스크립트에 따라서 참여자분들이 느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사자원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들을 그대로 읽어주셔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읽게끔 하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느꼈다면 위의 내용과 관련해 지금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부족함, 떠올렸을 때 나의 감정 어떠한지에 대해서 가능한 자세히 아래에 써주십시오. 그래서 그 내용들을요, A4 용지나 정해진 서식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자기자비 글쓰기를 설명할 때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나에게 편지 쓰는 과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요. 나에게 편지를 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이 과정을 운영하시는 분도 그리고 참여자분들도 쉽게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먼저 나의 감정은 어떠한지, 나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느끼는지에 대해서 글을 잘 썼다면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마주하는 과정으로 먼저 했다면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건네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과정은 공감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무조건적으로 친절하며 수용적인 애정하며 자비적인 친구를 상상해보면서 작업을 합니다. 상상 속에 이 친구는 나의 좋은 점도 못난 점도 잘 아는 친구입니다. 남이 모르는 나의 상처까지도 잘 아는 친구입니다. 이 스크립트를 읽어주시거나 아니면 읽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친구는 나의 행동에 따라 조건적으로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수용해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내가 살아온 지난날과 그동안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자비롭고 너그러운 이 친구의 입장에 나에게 따뜻하게 위로하는 편지를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위로하는 편지를 이렇게 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결점에 대해서 무한한 자비적인 관점을 가진 이 친구는 어떤 이야기를 해줄 것 같습니까? 당신 스스로를 매우 엄격히 비판할 때 느낀 고통에 대해 어떻게 위로를 해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 친구는 내가 약점과 강점을 모두 가진 한 인간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어떤 말들을 전할 것 같습니까? 앞서 내가 느꼈던 나의 부족함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낀 나에게 수용, 친절, 보살핌, 건강과 행복에 대한 바람을 담아 따뜻하게 위로하는 편지를 써보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 단계가 직면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면서 나의 부족함, 내가 느끼는, 그로 인해 느끼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 이러한 것들을 서술하면서 내가 직면하는 과정이었다면, 이 두 번째는 만약에 나에게 정말 자기 어떤 큰 자비를 가지고 따뜻함을 가지고 뭔가 말을 건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나에게 그냥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면 나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그래서 이 자신에게 자비를 건네기라는 이 두 번째 단계는 나에 대한 공감과 어떤 연민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감과 연민의 과정을 거쳐야만 내가 잘할 수 있어, 또 잘 해내볼 거야,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죠. 어떤 사람으로부터 차가운 말이나 냉철한 말이나 어떤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을 듣기보다는 어떤 따뜻한 말, 격려하는 말을 듣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격려하는 말, 따뜻한 말을 항상 남으로부터는 항상 남에게만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스스로에게 그런 말들을 건넬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기자비 글쓰기는 내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과정으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활동을 위한 주요 포인트들 이야기하면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자기자비 글쓰기를 할 때는 좀 좋은 음악 준비해서 같이 작업하도록 하면 도움이 돼요.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과정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따뜻하고 잔잔한 음악 준비하셔서요. 그 글쓰기 할 때 좀 감정적으로도 좀 푹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냥 A4 용지에다만 딱 작성하는 게 아니라 예쁜 편지나 액자 같은 걸 준비해서 예쁜 편지지에 써서 그 다음에 액자에 넣거나 하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작성을 해놓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딱 간직해 놓거나 액자에 넣거나 하면 그게 아주 뿌듯하고 항상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는 집단 자체가 부정적이거나 낮은 자존감 보이면요, 자신을 마주하기를 하지 않고 두 번째 단계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마주할 때 좀 불편한 감정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자비를 건네는 두 번째 과정만을 진행해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네 번째는요, 따뜻한 언어를 건네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기억이 없거나 그런 자원이 아예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따뜻한 언어를 건넨다, 나를 공감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내가 믿는 종교의 신이나 내가 의지했던 혹은 의지하는 어떤 사람, 그런 누군가를 좀 떠올려서 그 사람이라면 나에게 어떻게 말해줄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존재하진 않은, 그래서 내 곁을 떠난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나에게 따뜻한 언어를 건네줄 수 있는 어떤 존재를 상상해서 그 사람이라면, 그 존재라면 나에게 어떻게 말해줄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끔 하는 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자비 글쓰기는 이 마인드 게임이라는 과정의 맨 마지막에 사실 진행되는 활동인데요. 이 자기자비라는 건 인생을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따뜻한 언어를 건네는 타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타인도 아주 중요하지만 내가 나에게 따뜻한 언어, 공감의 언어를 건넬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활동을 통해서 참여자분들이 스스로를 공감하고 격려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종사자분들께서도 잘 준비하셔서 이 활동 참여자분들이랑 같이 하면서 감동적인 순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